설날 아침 20회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며느리 미정에게서 단 한 줄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70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5시, 차례 시간까지 4시간. 손질되지 않은 재료들 앞에서 불레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걸 내가 혼자 다 한다고? 과연 미정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불레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날은 늘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죠. 김불레는 올해도 어김없이 설 전날 밤 아파트 부엌 한켠에 쌓아둔 제사 그릇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릇 테두리를 따라가며 먼지가 없는지 살피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의식처럼 보였어요. 하얀 사기 그릇들은 1년에 한 번, 설날과 추석에만 꺼내지는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불레는 그릇 하나하나에 묻은 세월의 흔적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또 정신없겠네. 불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긴장감보다는 어딘가 느긋한 여유가 묻어났어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레의 얼굴엔 주름보다 여유가 더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오랜 세월 며느리가 모든 걸 도맡아 해왔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불레는 설날 아침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20회 가까이 설날 차례상을 혼자 도맡아 왔거든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과일 깎는 일까지 모두 미정의 몫이었습니다. 불레는 그저 차례상 앞에 앉아 절을 하고 올해도 잘 차렸네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설날의 역할을 다했어요. 때로는 전이 조금 짜네 혹은 나물이 작년보단 낫네 같은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힘들다 해도 다 할 건 하더라니까. 불레는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전화 통화하는 친척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며느리의 수고는 당연한 집안의 관례라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불레 자신도 젊은 시절엔 시어머니를 모시며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 뭐하는 생각이 불레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레의 눈에 미정은 늘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였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르고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들어가는 사람. 인사성도 밝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웃는 얼굴도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불레는 친구들에게 자주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알아서 척척해.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며느리지.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불레는 뿌듯해했습니다. 불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어둡고 무거웠어요. 거리엔 설을 앞두고 귀성하는 차들의 불빛이 줄을 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설날이 오고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낼 거예요. 불레는 그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정갈하게 차린 상 앞에 앉아 돌아가신 남편과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장면. 손자들이 세배를 하고 아들 영수가 덕담을 건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예년과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정이는 벌써 준비 다 해뒀겠지. 불레는 혼잣말을 했어요. 며느리는 늘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설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며칠 전부터 나물을 다듬고 전날 밤엔 새벽까지 전을 부치곤 했습니다. 불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젊으니까 할만하지 하고 넘겼어요. 가끔 미정이 허리를 주무르는 모습을 봐도
좀 쉬었다 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며느리 역할이 원래 그런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불레는 미처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설날 아침마다 진통제를 몇 알씩 삼키며 부엌에 섰다는 것을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웃는 얼굴 뒤에 삼킨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불레의 눈에 비친 며느리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아픔도 서러움도 외로움도 불레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불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설 특집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어요. 화면 속에선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고 불레는 그 장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집도 내일이면 저렇겠지. 불레의 마음속엔 아무런 불안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익숙한 설날이 또 한 번 지나갈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불레는 하품을 하며 일어섰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 불레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부터 모든 걸 준비할 테니까요. 하지만 불레는 그래도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확인하는 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확인만 할 뿐 손을 보탤 생각은 없었지만요. 내가 나서면 오히려 방해만 되니까 하는 게 불레의 생각이었습니다. 불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내일 아침의 풍경이 그려졌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차례상에 음식이 하나씩 올려지는 모습, 온 가족이 모여 절을 하는 모습. 불레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한 해의 설날이 무사히 지나갈 거라는 확신 속에서요. 불레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이 마주하게 될 낯선 고요를 말이에요. 부엌에 불이 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것을요. 불레의 평온한 잠 속에서 내일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와 함께요. 70평생을 살아온 불레의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날 새벽 4시, 불레는 평소 습관대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4시였어요. 불레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이맘때면 늘 들리던 소리가 있었거든요. 가스레인지에 불 켜지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며느리의 작은 발소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요했어요. 불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정이는 아직도 자나?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설날이면 새벽 3시에도 일어나 부엌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불레는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자 깨끗하게 정돈된 부엌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 설거지를 마친 그대로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엔 냄비 하나 없었고 도마 위엔 칼 한 자루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불레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엔 장을 봐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질하지 않은 나물들, 씻지 않은 고사리, 껍질째인 도라지. 며느리가 늘 전날 밤까지 다 준비해뒀던 것들이 오늘은 그대로였습니다. 불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수야. 불레는 아들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려도 조용했어요.
불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갔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불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불레는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며느리 미정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불레는 서둘러 문자를 열어봤어요. 어머니, 오늘은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불레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설날에 안 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레는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설날 아침에 며느리가 안 온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20해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안 온다고 문자를 보내다니요. 불레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몸이 아픈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불레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요? 야, 미정이가 안 온다는데 무슨 일이야? 엄마, 미정이 몸이 안 좋아요. 오늘은 못 가요. 몸이 안 좋다니? 어디가 아픈데? 허리요. 많이 아파요. 불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요? 하지만 곧 불레는 다시 말했어요. 허리가 아프면 약 먹고 오면 되잖아. 설날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전화기 너머로 영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아파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럼 내가 데리고 와. 누워서라도 와야지. 설날에 어떻게 안 와? 엄마, 미정이는 정말 못 가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설날에 며느리가 안 오는 게 말이 돼? 불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레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차례 시간은 다가오는데 부엌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5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한다는 거야? 불레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다시 문을 열었어요. 손질되지 않은 재료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불레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차례상을 준비해 봤던가요? 한참을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뭐부터 해야 하지? 불레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나물이 몇 가지였더라? 저는 어떤 걸 부쳐야 하지? 탕은 언제 끓여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불레는 냉장고에서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뜯었어요. 시금치를 씻으려는데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불레는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이걸 매년 혼자 했다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불레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례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블레는 다시 시금치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은 불안했어요. 새벽의 고요 속에서 블레는 처음으로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블레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당근, 시래기, 나물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블레는 그중 시금치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든 시금치가 묵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나물은 몇 가지였더라? 블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3가지였던 것 같았어요. 아니, 4가지였나? 블레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상을 수없이 봤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저 완성된 음식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블레는 시금치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얼얼했어요. 겨울 새벽의 물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블레는 이를 악물고 시금치를 씻었어요. 흙이 묻은 뿌리 부분을 떼어내고 누런 잎을 골라내고 한 입 한 입 정성껏 씻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30분이 지났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레는 조급해졌어요. 시금치를 삶아야 하는데 물을 끓이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냄비는 어떤 걸 써야 하지?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나? 소금은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블레는 큰 냄비에 물을 가득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올랐어요.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블레는 고사리를 꺼냈습니다. 말린 고사리였어요. 이걸 어떻게 불리는지 블레는 몰랐습니다. 그냥 물에 담가두면 되는 건가? 아니면 끓는 물에 데쳐야 하나? 아이고 머리야. 블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며느리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게 후회됐어요. 한 번이라도 옆에서 지켜볼 걸 그랬습니다. 한 번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여기엔 블레 혼자뿐이었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블레는 시금치를 냄비에 넣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로 확 올라왔습니다. 블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금치가 물에 잠기며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블레는 나무젓가락으로 시금치를 뒤적였습니다. 얼마나 삶아야 하지? 블레는 감으로 했습니다. 적당히 삶아진 것 같으면 건져내면 되겠지 싶었어요. 몇 분 후 시금치를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삶았는지 시금치가 흐물흐물했어요. 블레는 찬물에 헹궜습니다. 손으로 꽉 짜내는데 힘이 많이 들었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후, 블레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겨우 시금치 하나 삶았을 뿐인데 벌써 지쳤어요.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블레는 허리를 펴며 시계를 봤어요. 6시가 넘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고작 시금치 하나 삶았어요. 이제 간을 맞춰야 하는데 블레는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분량을 몰라서 대충 넣었어요. 시금치에 양념을 넣고 무치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한번 맛을 봤어요. 짰습니다. 블레는 당황했어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블레는 시금치를 다시 물에 헹궜습니다. 그러자 양념이 다 빠져나갔어요. 다시 양념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조금씩 넣었어요. 간을 맞추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겨우 간을 맞춰 그릇에 담았는데 색이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만든 것처럼 윤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다음 나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였어요. 말린 고사리를 물에 담갔는데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뜨거운 물에 담가봤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불레는 그냥 고사리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실수했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려두고 깜빡했던 거예요. 도라지를 손질하다가 정신이 팔렸습니다.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났어요. 불레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고사리 삶던 냄비에서 김이 펄펄 나고 있었어요. 물이 다 증발한 겁니다. 아이고, 불레는 서둘러 불을 껐습니다.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고사리도 딱딱하게 타버렸습니다. 불레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차례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불레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 냄비를 꺼내고 고사리를 다시 삶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며 삶았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버텼어요.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불레는 부침가루를 꺼냈습니다.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드는데 농도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되직한 것 같아 물을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묽어졌습니다. 다시 가루를 넣었어요. 반죽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게 맞나? 불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애호박을 썰어 반죽을 묻혀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불레는 조심스럽게 뒤집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아! 불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던 거예요. 손등이 화끈거렸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불레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 나온 눈물인지 서러워서 나온 눈물인지 불레도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차례상은 아직 절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불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이걸 혼자 했다고? 그 생각이 들자 불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프라이팬에선 애호박전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불레는 황급히 일어나 불을 껐어요. 까맣게 탄 전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불레는 탄 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시 해야 했습니다. 불레는 프라이팬을 씻고 기름을 다시 두르기 시작했어요. 손등의 통증 때문에 뒤집개를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전을 붙였어요. 시계를 보니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물은 겨우 2가지 만들었고 저는 애호박 하나뿐이었어요. 탕도 끓여야 하고 과일도 깎아야 하고 밥도 지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불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는 이걸 혼자 다 했다고?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불레는 지난 20해의 설날을 떠올렸어요. 며느리가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혼자 모든 걸 준비했던 날들. 불레는 그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손자들과 이야기하거나 가끔 부엌을 들여다보며 잘하고 있네 한마디 건넸을 뿐이었어요. 나는 2시간도 힘든데. 불레는 또다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주저앉으면 차례를 지낼 수 없었으니까요. 불레는 다시 일어나 도라지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도라지를 쪼개는데
손에 힘이 없었어요. 칼이 미끄러져 도마를 벗어날 뻔했습니다. 조심해야지. 불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도라지를 쪼갰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손가락이 저리고 손목이 아팠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불레에게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설 전날 밤까지 전을 부치던 모습,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를 묻히던 모습, 허리를 주무르면서도 웃던 모습. 불레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던 기억이 났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가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있었어요. 왜 그걸 몰랐을까? 불레는 그때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했었나 떠올려 봤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쉬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불레는 뭐라고 했던가요? 젊은 내가 하는 게 낫지. 나는 나이도 있고. 그 말이 칼처럼 불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의 아픔을, 고통을, 피로를 불레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며느리는 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며느리 역할이 원래 그런 거라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고 믿으며 살았던 겁니다. 불레는 도라지 무침을 마치고 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물을 썰어 넣었어요. 하지만 물을 너무 크게 썰었는지 아니면 너무 작게 썰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레는 그냥 냄비에 넣었어요.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탕을 끓이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지켜봐야 했거든요. 아까 고사리 삶다가 태운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불레는 냄비 앞에 서서 탕이 끓는 걸 지켜봤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미정이는 이렇게 서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몇 시간이나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쉬지 않고 부엌에 서 있었을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을 텐데 며느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지난 설날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허리를 주무르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불레는 뭐라고 했던가요? 허리가 아파? 좀 쉬었다 해.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쉬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차피 젊으니까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너무 모질었구나. 불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탕이 끓어넘칠 뻔했어요. 불레는 황급히 불을 줄였습니다. 국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내렸어요. 불레는 행주로 닦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례 시간은 9시였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조급해졌어요. 아직 과일도 깎지 않았고 밥도 짓지 않았고 전도 다 부치지 못했습니다. 불레는 서둘러 밥을 안치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불레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시간 안에 끝나기를, 제발 실수하지 않기를. 하지만 불레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깎는데 껍질이 두껍게 벗겨졌어요. 배를 깎다가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불레는 조심조심 과일을 깎았어요. 며느리가 깎은 것처럼 예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모양도 제각각이었어요. 이것밖에 못하네. 불레는 자책했습니다. 평생 며느리한테 맡기고 살았던 게 후회됐어요. 한 번이라도 배워둘 걸, 한 번이라도 도와줄 걸. 그랬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빠진 음식들이 있었어요. 나물도 부족하고 전도 부족했습니다. 불레는 있는 것만 올렸어요. 상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차렸던 풍성한 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불레는 차례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불레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사람 하나를 갈아 넣은 거였네.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불레는 차례상 앞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겨우 몇 시간 부엌에 섰을 뿐인데 이 지경이었어요. 불레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앞치마는 온갖 얼룩으로 엉망이었고 손은 거칠게 부어 있었어요. 이게 며느리가 해온 일이었구나. 불레는 차례상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했어요. 나물은 색이 발해 있었고 전은 울퉁불퉁했고 과일은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렸던 정갈하고 풍성한 상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불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지를요. 그때였습니다. 탕이 넘쳐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레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냄비 뚜껑이 들썩이며 국물이 콸콸 흘러넘쳤어요. 가스레인지가 온통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황급히 불을 껐어요. 손을 뻗다가 또 뜨거운 국물에 데일 뻔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불레는 행주로 흘러넘친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탕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데 깜빡했던 거예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과일을 깎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아! 불레는 손가락을 입에 물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불레는 황급히 휴지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났어요. 불레는 약국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례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불레는 밴드를 찾아 손가락에 붙였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과일은 아직 반도 깎지 못했거든요. 불레는 다시 칼을 잡았어요. 베인 손가락이 아파서 칼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 위로 피가 떨어졌습니다. 불레는 그 피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가락에서 떨어진 피가 도마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불레는 그 얼룩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불레는 도마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웃고 있던 며느리, 불평 한마디 없던 며느리, 조용히 모든 걸 감당했던 며느리. 그 웃음 뒤에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걸 불레는 몰랐어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았던 거예요. 불레는 며느리의 아픔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말해도 젊으니까 괜찮아 하며 넘겼어요. 며느리가 허리 아프다고 해도 좀 쉬었다 해 하며 관심을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은 불레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차례상만 잘 차려지면 됐으니까요. 미정아 미안해. 불레는 텅 빈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을 리 없었지만 불레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불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식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불레는 일어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불레는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보니 며느리 미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불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설 준비 일정표. 불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설 일주일 전 장보기, 재료 정리. 설 사흘 전 나물 손질, 고사리 불리기. 설 이틀 전 재료 준비, 양념 만들기. 설 전날 전 부치기, 나물 삶기, 밤 12시 취침. 밤 12시 취침이라는 글자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 심함. 그래도 말 안 함. 불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작년 설날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3시 기상. 차례 준비 시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 2알. 어머니께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히. 그 밑에 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셨다. 다행이다. 올해도 잘 넘겼다. 불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아프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였을까요? 불례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재작년 설날 기록. 디스크 진단 받음.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설날은 빠질 수 없다. 어머니께서 실망하실 테니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께서 전이 좀 짠해하셨다. 눈물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웃어야지. 불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불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며느리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정성스러운 글씨. 그 글씨 하나하나에 며느리의 아픔이, 외로움이,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불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 아이는 울 자리도 없었구나. 며느리는 혼자 모든 걸 견뎠어요. 아파도 말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웃었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집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20해를 버텼던 겁니다. 불례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 며느리의 아픔을 보지 않았던 것,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며느리로만 봤던 것,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불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집안 사람이 아닌 한 사람으로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이고 엄마였어요. 아프면 아픈 사람이고 힘들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불례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올해 설날 기록이었어요. 디스크가 터졌다. 병원에 가야 한다. 이번 설날은 정말 못 갈 것 같다.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다. 불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불례는 며느리의 수첩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후회와 미안함이 불례를 짓눌렀습니다. 손가락의 통증도 허리의 아픔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견뎌온 고통에 비하면 말이죠. 불례는 수첩을 펼쳐 다시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10년 전 설날 기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설날. 너무 긴장돼서 새벽 2시에 일어났다. 어머니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럭저럭 괜찮네 하셨다. 칭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불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차례상을 차렸던 날이었어요.
불레는 상을 보며 여기저기 흠을 잡았습니다. 나물이 좀 싱겁네. 전이 너무 두껍네. 과일을 이렇게 깎으면 어떡해. 며느리는 그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불레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5년 전 설날 기록.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하셨지만 설날은 빠질 수 없다. 어머니께서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께서 요즘 며느리들은 다 힘들다고 하던데 너는 그래도 잘하네 하셨다. 그 말이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르겠다. 불레는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며느리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친구들이 요즘 며느리들은 힘들다고 불평만 한다고 하자 불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잘해하고요. 하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에게 더 잘하라는 압박이었던 겁니다. 불레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3년 전 설날 기록.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다. 설날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니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까 했지만 괜히 핀잔만 들을 것 같아서 참았다. 젊은 게 벌써 허리가 아프다고? 하실 게 뻔하니까. 불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불레를 믿지 못했어요. 아파도 말하지 못했던 건 어머니가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레는 며느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작년 설날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다. 설날은 빠질 수 없으니까. 그 밑에 길게 적혀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진통제 3알을 먹었다. 눈물이 났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다. 나는 며느리니까. 불레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이 불레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아파도 참아야 했고 힘들어도 웃어야 했고 서러워도 견뎌야 했던 겁니다. 불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며느리의 역할을 강요하고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했던 건 불레였습니다. 불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20해 동안 불레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여겼어요. 차례상을 차리는 도구, 집안일을 하는 도구, 가족을 돌보는 도구. 며느리의 감정도 아픔도 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역할만 잘 수행하면 됐던 거예요. 불레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괜찮니? 도와줄까?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자신이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불레는 편한 쪽을 택했습니다. 며느리의 아픔을 보지 않는 것,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미정아 정말 미안하다. 불레는 다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올해 설날 준비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디스크가 터졌다. 걷기도 힘들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설날이 코앞이라 거절했다. 집에서 버텨보려고 한다. 그 다음날 기록. 오늘 일어나지 못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다. 하지만 설날까지는 버텨야 한다. 그 다음날 기록.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한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마지막 기록. 더는 못하겠다. 몸도 마음도 한계다.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죄송하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못 가겠다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회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다. 아파도 힘들어도 슬퍼도 설날은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미안해요, 어머니. 불레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20회 동안 혼자 모든 걸 견뎌왔어요.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몸도 마음도 결국 부서지고 만 거예요. 내가 너무 모질었구나. 불레는 며느리에게 미안했습니다. 20회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 며느리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며느리로만 봤던 것, 모든 게 미안했어요. 불레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사과해야 했습니다. 아니,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며느리를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불레의 핸드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아들 영수였어요. 불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불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고?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없었어요. 아들 영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아까 미정이가 너무 아파해서 119를 불렀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픈데? 허리요. 디스크가 터졌대요. 신경이 눌려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간대요. 불레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수첩에 적혀 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디스크가 터졌다는 말, 걷기도 힘들다는 말, 그래도 설날까지는 버티려 했다는 말. 며느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설날을 위해 버티려 했던 거예요. 엄마, 저 병원에 가봐야 해요. 끊을게요. 잠깐, 영수야. 불레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갈게. 엄마가요? 영수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어요. 불레는 며느리가 아플 때 한 번도 병문안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영수 내가 잘 챙겨 한마디로 끝냈었습니다. 응, 엄마가 가야지. 어느 병원이니? 영수가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불레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불레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불레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늘 웃고 있던 며느리, 아파도 내색하지 않던 며느리, 조용히 모든 걸 견뎌내던 며느리. 그 뒤에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걸 불레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불레는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사하기를, 너무 아프지 않기를. 불레는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20회 동안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불레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아들 영수가 보였어요. 복도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영수에게 다가갔어요. 영수야.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영수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정이는 어디 있니? 저기 응급실 안에 있어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불레는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혀있는 문 너머로 며느리가 있었어요.
불레는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영수가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불레도 따라갔어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됐습니다. 신경이 눌려 있어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하고요. 지금 상태로는 보존적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요?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더 늦으면 신경 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어요. 불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수가 불레를 부축했어요. 불레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는 얼마나 아픈가요? 상당히 아프실 겁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이 정도 파열이면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아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자 면회 가능한가요? 짧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환자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의사가 들어가고 간호사가 나와 영수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불레가 말했어요. 엄마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될까? 영수는 놀란 표정으로 불레를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불레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커튼으로 가려진 칸막이 사이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며느리 미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미간이 찌푸려진 걸 보니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미정아. 불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정이 눈을 떴어요. 불레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아. 불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며느리의 손이 이렇게 차갑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불레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설날에 못 가서. 아니야, 미정아.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한 건 엄마야. 내가 너무 모질었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미정아, 나 오늘 내 수첩을 봤어. 식탁 서랍에 있던 수첩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응. 다 봤어. 너의 아픔도, 내가 참았던 것들도, 내가 울었던 날들도 다 봤어. 불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미정아. 다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불레도 울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울었어요. 20해 동안 쌓인 서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미정아, 이제는 안 그럴게. 엄마가 변할게. 너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할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불레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정아, 앞으로는 엄마가 내 편이 될게. 며느리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일주일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는 재활 치료를 잘 받으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석 달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불레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20회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며느리도 불레도 서로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미정아, 오늘은 좀 어때? 네, 어머니.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아프지?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힘이 나요. 며느리의 말에 불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도 예전과 다른 여유가 보였어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진심으로 웃었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불레는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들 영수가 며느리를 부축해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불레는 부엌에 들어가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었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어요. 설날 아침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며 배웠던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재료 손질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간 맞추는 법. 불레는 이제 조금 알았어요. 음식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끼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를요. 죽이 완성됐습니다. 불레는 그릇에 담아 며느리 방으로 가져갔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레가 들어가자 며느리가 일어나려 했어요. 아니야, 미정아. 누워 있어. 어머니,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야. 누워서 먹어. 불레는 며느리 옆에 앉아 죽을 떠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불레를 봤어요. 어머니,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엄마가 먹여줄게. 아직 몸이 안 좋잖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레가 떠준 죽을 천천히 먹었어요. 불레는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떠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불레는 손수건으로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미정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불레는 며느리에게 쉬라고 했어요. 집안일은 불레가 맡았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고 빨래를 하다 옷을 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쉬어야지. 엄마가 할게. 하지만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이제 엄마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불레는 며느리에게 배웠습니다. 설거지하는 법,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불레에게 천천히 알려줬어요. 불레는 며느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잘하고 계세요. 다행이다. 엄마도 이제 좀 배워야지. 며느리는 불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고 가벼운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며느리를 쉬게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천천히 회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불레와 며느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정아, 네 어머니. 내년 설날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밥만 먹자.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불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차례는 간소하게 지내면 돼. 아니면 안 지내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지. 차례상이 얼마나 풍성한가가 아니잖아.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니, 그게 맞는 거야. 불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깨달았어.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걸. 내가 아프고 힘들어 하면서까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미정아. 진작 이렇게 할 걸.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어요. 다음에 설날이 왔습니다. 불례의 집은 조용했어요. 차례상은 소박했습니다. 나물 2가지, 전 2가지, 과일 몇 조각.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불례와 영수, 며느리 미정이 함께 상 앞에 앉았어요. 이 정도면 됐지? 불례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충분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차례를 지낸 후 세 사람은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불례가 끓인 떡국이었어요. 며느리가 한 숟가락 떠서 먹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정말? 엄마가 잘 만든 거야? 네, 정말 맛있어요. 불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웃었고 아들도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불례의 집은 처음으로 진짜 명절이 됐습니다. 무거운 의무가 아닌 따뜻한 명절, 누군가 희생하는 명절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명절. 불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건 누군가를 갈아 넣어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자. 불례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지난날의 아픔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의 따뜻한 날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례의 설날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불례와 미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뒤에 누군가의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희생이 아닌 배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